나는 왜 법률가가 되었나, 나는 왜 판사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좀 했어요. 이제까지 안 밝혔는데 제가 사실 연수원 다닐 때 인권 변호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군대 3년을 가서 보니 사회도 좀 바뀌었고 그전에는 노태우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김영삼이 다스리는 나라로 좀 바뀐 것 같고 나 인권 변호사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 그 끝이 안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 뭔가 그래서 생각이 제 지역법관이에요. 부산에 가서 그 지역에 몸으면서 그냥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 연장선상에서 창원법원에 그 뭐 몇몇 그 무슨 뭐 군수나 시장이나를 뭐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넣은 건데 그 김원주 기자 눈에는 그게 조금 이례적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에서 뭐 문화를 만들고 뭐 정치를 만들고 행정을 만들어야 되지 전부 다 서울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했고 또 이번에도 그 마치자마자 부산에 정착하려고 부산대에 알아봤더니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대에 있습니다. 아니 하여튼 지금 하여튼 자리를 알아보는 데는 서울입니다만 그건 불가피했다. 부산대도 알아봤고 동아대는 계시고 그러고 있던 차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전화가 와서 그럼 한번 의논해보자고 한 거다. 부산대가 잘못했네요. 부산대는 다른 사람한테 제안했더라고요. 안 한 게 아니고 부산대 출신의 재판관한테 제안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창원에서 판사하면서 그 창녕군수도 구속했고 창원시 의회 의장도 구속했고 배영우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해 준 사람이 경남도민일보 김원주 기자거든요. 저는 지역 부산에서 경남에서 판사 생활했고 그것만 가지고 재판관 된 거거든요. 근데 재판관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뭐 큰 사건도 안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같은 편이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했잖아요. 저는 8대0을 만들었잖아요. 시간은 좀 늦었지만 어쨌든 8대0을 만드는데 조금의 기여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전혀 자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이것이고 저는 진보 보수 갈등보다는 덜하겠지만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나 진주 사람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조차도 서울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다수결 이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뭐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기자님 그거에 대한 뭐 답이 있습니까? 답을 몰라도 물어보네. 야, 근데 몸판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든 질문을 하시는 거는 참 선생님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이 기간이 길었잖아요. 길다 보니까 이 고칠 시간이 많았어요. 두 번째로는 8명이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심이 고치거든요. 주심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조언만 하는데 이거는 다 이제 고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 감수는 또 감수는 보통 주심이 해요. 주시면 재판장이 잘 안 해요. 근데 국민대가 제가 한 거는 그 주심이 저희를 주심이 많이 하셨고 예, 저희도 괜찮아. 평이가 좀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린 거는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일반인들이 명문이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쉽게 법률 용어를 이렇게 쉽게 풀어쓰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다는 그게 명문이라고 했어요. 뭐 유려하기도 했지만 그 이해도가 너무 다 높았으니까. 단어에서 그 압도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자주 쓰는 말입니까? 그 내가 압도적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단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야 정당화 될 거 아니에요? 8대 0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는 8대 0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 8대 0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때 왜 외부에서는 그걸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그 했을 텐데 저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퇴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제 퇴임 전에만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 소수 의견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표현한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소수 의견조차도 한번 담아내보자. 다수 의견. 그러니까 탄핵 결정은 비교적 후유증이 좀 적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시피 했죠. 그래서 저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노력을 조금 멋지게 기술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이 늦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표현. 이제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네. 오히려 좀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인내를 가졌고요. 그런 게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 국민이 들어야 됩니다. 인하대에서 그걸 했고 그게 뭐 방송에 좀 방송이나 일부 나왔습니다. 신문에서 났더라고요. 소수 의견을 설득하시는 몇 분 정도 이렇게 설득을 네, 그거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낸 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제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거든요. 이거 갈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갈리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의견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인터뷰를 한다면 경남도민일보하고 MBC 경남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지금.